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요 성공 사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성공 사례를 우리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친구는 4학년 때 제가 처음 봤고요. 4학년 때부터 5학년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4학년 때에서 5학년까지만 점수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 봤었을 때 점수가 1.7 SR 점수, 보통 우리가 AR이라고 하는 SR 점수가 1.7 그리고 현재 점수는 4.9 그리고 앞으로 더 잘 해나갈 것 같고 글쓰기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정말 너무너무 브라이트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7에서 4.9 라고 하면 3점이 넘는 점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 점수만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첫 모습과 현재 모습을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처음에 이 친구를 봤었을 때는요, 사실 3학년 때였어요. 3학년 때 도서관에 왔었던 친구고, 3학년에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어보니까 나는 영어가 정말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한 2번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학원을 더 이상 오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리고 다시 4학년 때 오게 되면서 4학년 때부터는 꾸준히 해서 결국 점수도 많이 늘고 아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졌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아이를 대한 어머님의 태도예요. 자, 어머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 아이를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에서 잘하고 정말 근자감 있는 친구를 만들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어머니께 꼬치꼬치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였어요. 자, 저도 정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딱 들어맞아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우리는 동기가 있어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동기는 어린이들에게 잘 생기기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했었을 때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가 없으면 하지 않아요. 공부를 할 동기가 생긴 친구들, 동기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성격이 나는 지고는 못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좀 성인이 되거나 우리가 보통 철 들었다고 말할 때 나는 정말 공부를 해서 뭔가를 하겠어. 어떤 큰 결심이 섰었을 때 동기가 생기는데 대부분 우리가 보는 요즘의 아이들이 이런 동기는 없거든요.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것도 영어를 싫어했던 친구를 영어를 좋아하고 자신 있는 아이로 만들었을까? 이 부분은 바로 어머님이 말씀하신 공부 정서라는 거예요. 공부 정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셨대요. 자, 아침에 이제 공부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싫어해요. 그러면 밖에 내보내요. 나가서 놀자. 그래서 노는 걸 먼저 하셨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너 일단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놀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완전히 반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너도 하고 나도 하자. 우리 각 잡고 공부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아이는 절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일단 밖에 나가서 자전거도 태우고 산책도 하고 실컷 놀게 하는 거예요. 실컷 놀고 와서 딱 들어오면 그럼 이제 공부하는 거? 아니죠. 실컷 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음식을 막 해준대요. 이거 먹어볼까? 저거 먹어볼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랑 신나게 먼저 놀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이고 씻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거를 자꾸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만한데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아이에게 책을 읽힐 때 어떤 책을 읽혔냐면 저희 이제 클래스생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책 읽혀 요즘에 애기? 그럼 이제 제가 뭐 또 읽고 뭐 또 읽어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래픽 노블이라든가 cartoons 만화 읽혀 만화
스펀지밥이 제일 좋아. 그래서 그 크레튼 교수님의 손자들, 자기 아이들 길렀던 방식을 통해서 이런 거 읽혀. 이런 게 훨씬 더 좋아. 아이들이 만화를 보면 우리가 그림만 본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추론력이 너무너무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만화를 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화 시리즈를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만화 시리즈 중에 아이가 좋아하는 한 가지 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레이나 텔그마이어가 하는 우리가 보통 Sisters, Guts, 그 다음에 Smile 이런 시리즈예요. 그 시리즈 작가의 글에 꽂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았어요. 그 책을 매일 읽는 거예요. 오늘 읽고 5권 정도의 시리즈가 있거든요. 오늘 읽고 내일 읽고 모레 읽고 우리가 왜 예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요일 팬티 이런 것처럼 정말 요일마다 이렇게 정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좀 글밥 있는 책을 줘봤어요. 글밥이 있는 책을 줘보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씩 읽으려고요. 그런데 두꺼운 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쉽고 편한 책. 그래서 이 쉽고 편한 책을 가지고 어머니랑 저랑 100권 읽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 100권 읽기, 그 다음에 아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이 나서 600권 읽기까지 갔어요. 600권 읽기에 포상이 엄청 컸거든요. 전동휠. 그래서 아이가 그런 걸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야. 내가 몰랐지만 난 영어 너무 잘하는 친구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친구가 영어를 좋아하게 되면요. 뭘 좋아하게 되면 정말 성적 또한 확실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이 친구가 그때 그 친구가 맞아 할 정도로 가장 좋은 점수를 내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바로 이거예요. 엄마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이걸 읽었으면 좋겠어. 어머, 이건 상을 탄 작품이라던데 너무 좋은 작품이야. 너도 한번 읽어보렴. 아이는 그게 별로 상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철저하게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또 뭘 볼까 하다가 이제 제가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필드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가필드를 읽기 시작했는데 가필드를 열심히 읽다가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필드의 또 다른 장점은요, 만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가필드를 책에서만 끝낸 게 아니라 또 만화 영화를 열심히 봐요. 그럼 뭐가 좋아지죠? 듣기가 좋아지죠? 듣기가 좋아지니까 이 친구가 말하기도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 영어 점수가 단순하게 그냥 점수가 보여준 리딩 점수뿐만 아니라 듣고 말하고 그리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멋진 친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를 제가 나눠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꼬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제가 생각하는 정말 똑똑한 엄마는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이분처럼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 밑작업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마치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그 아이의 선택에 대해서 네가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정서를 만져주고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정서를 일단 만져준 후에 그 다음에 영어를 넣었더니 정말 쑥쑥 받아들여서 지금 정말 많은 성장을 거쳤다,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다 라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어머님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